안녕하십니까. 위생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첫 번째 과목이죠. 네, 공중보건학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챕터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첫 번째 챕터 공중보건학의 개념부터 한번 보시면 1번 네모 박스에 공중보건학 정의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 1번 보실게요.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건강의 정의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란 해가지고 파란색 글씨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완전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완전 상태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 꼭 한번 짚어주시고요.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저희가 밑줄 그은 그 부분에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사회적 안녕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또 2번 동그라미에 있는데요. 자, social well-be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땡땡 뒤에 보시면 역시 파란색 글씨부터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상태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바로 사회적 안녕에 관련된 내용이 37회와 36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밑에 당구장 표시도 한번 볼게요. 세계보건기구에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중동, 그 다음 또 어디죠? 마지막 서태평양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서 6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스위스 제네바 바로 아래에요. 6개의 지역 사무소 밑줄 하나 또 그어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두 번째 줄 뒷부분이죠. 우리나라의 박스를 하나 해주시고요. 서태평양 지역사무국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사무국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북한도 또한 나와 있는데요.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사무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또 35회 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꼭 짚어주셔야 되는 거고 오른쪽 날개에 첫 번째 알아두기 보시면은 그 WHO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건강에 대한 정의가 영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은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 볼게요. 공중보건학 정의. 네, 공중보건학 정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에 윈슬로우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윈슬로우 하나 밑줄 그어두시고요. 땡땡 뒤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한다. 자, 노력까지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거는 어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 파란 그 글씨 부분을 밑줄을 그을 텐데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을 예방한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괄호를 쳐둔 다음에 치료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중보건학 내용이 나오면 일단은 치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부분 밑줄 그어주시고 기억이라고 하나 써두시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 밑줄 또 그어주신 다음에 니은. 그 다음 마지막 파란색 글씨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까지다. 그러한 기술 과학이 윈슬로우가 정의 내린 공중보건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파란색 글씨 밑줄 그어주시고 디귿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의가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공중보건학을 공부를 하시니까 공중보건학에 대한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윈슬로우의 정의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회 때 또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중보건학의 역할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2번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자, 기업 환경적 위생 개선에 힘쓴다. 기업 전체를 하나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개인의 또 위생 교육을 하기도 한다. 개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위생 교육 밑줄. 그 다음 디귿, 질병의 조기 진단과 자 조기 진단에다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조기 진단.
디귿. 그 다음에 이제 치료란 말이 나와 있는데 치료에다 일단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아까는 치료는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치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문장이 치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 봉사의 조직화다. 그래서 그 뒷부분 치료를 위한 거예요. 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밑줄 쭉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다가 밑줄.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적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3번 동그라미에 공중보건의 3대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땡땡 뒤에 생명 연장, 예, 이렇게 하나 사선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방. 그 다음 또 뭐 있죠? 정신적, 신체적 효율의 증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만들어서. 정신과 신체적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요거부터 하는 게 낫겠다. 그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신체와 정신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뭘 위한 거다?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외우면 점차 이렇게 확대돼 가면서 그 목적들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끊어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조금 만드셔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목적 살펴보았고 4번 동그라미에 공중보건의 대상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공중보건의 대상은 지역사회의 전체 주민입니다. 자, 지역사회에다 우리 박스 하나 쳐두시고요. 뒤에 전체 주민까지 밑줄 그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밑에다가요.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빼두시고 공중보건의 대상이 누구냐,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화살표 뺀 뒤에다가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라고 하나 써주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역사회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요. 2번 네모 박스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날개에서 알아두기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이라는 개념이 그 WHO에서 제시한 health 해가지고 이제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아울러서 사회적 안녕 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개념 자체가 변천을 하게 되는데요. 아실 거예요. 밑에 요 내용도 이제 최근에 42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요. 신체 개념, 몸이 단순히 아프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 얘기하는 거죠. 신체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그러다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건강해야 한다 해가지고 심신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되었습니다. 심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최근에는요. 생활 개념으로까지 확장됐다라는 거 요것도 한번 유의해서 봐주셔야 돼요. 생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요. 네모 박스 2번. 공중보건학의 분야와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1번에 공중보건학 관련 학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관련된 학문도 40회 때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뭐 위생학이라든가 예방의학, 그다음 사회의학, 지역사회의학, 건설의학, 그다음 보건의료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중보건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익숙하도록 여러분들 자주 봐주시면 되겠고 한 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괄호 2번에 공중보건학 분야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는 기초 개념 분야입니다. 자, 땡땡 뒤에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보건의료의 정의라든가 뭐 역사, 보건의료의 과제, 범위, 방향, 동향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개념 분야이고요. 2번 동그라미에 역학 분야 보시면은 역학 자체도 들어있고 감염병 관리라든가 기생충 관리, 그 다음에 질병 관리가 있죠. 우리 질병 관리에다가 밑줄 하나 긋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건행정, 통계 이러한 것들이 역학 분야에 들어있고요. 3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환경보건 분야라든가 4번 동그라미의 보건관리 분야는 상당히 많죠, 내용이. 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게 어느 분야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겠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야가 나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고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분야이겠다라고 아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 공중보건 활동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지역사회 위주로 진행되어야 할 활동이다. 지역사회 또 나왔죠. 지역사회 위주 하나 밑줄 그어주시고요. 2번 동그라미에서 질병이라든가 어떤 무능력, 조기 사망의 예방 활동이다. 네, 공중보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 활동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3번 동그라미와 4번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 동그라미에서 개인 보건 및 지역사회 보건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다? 대중교육이다. 대중교육 밑줄. 그 다음 6번에서요. 종합보건계획 및 평가다. 자, 계획 및 평가에다 또 하나 밑줄 쳐두시고요. 그리고 연구활동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7번에 나와 있죠.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괄호 4번으로 넘어갈게요. 공중보건 하고 임상의학의 이제 그 차이점을 표로 정리를 잘 해두셨는데요. 그 내용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왼쪽 항목이 공중보건학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항목이 임상의학입니다. 일단 대상, 목적, 진단 전부 다 달라요. 자, 대상 보시면요.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 됩니다. 예, 아까 짚었던 거니까 기억하실 거고요. 임상의학에서는 대상이 누가 되죠? 아픈 환자가 되겠죠. 개인 혹은 이제 그 괄호 안에 개인도 건강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병원 가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다 이렇게 돼 있고 목적은 예방. 예방이 먼저 목적이에요. 무슨 예방?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야 한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임상의학에서는 아까 대상이 환자였으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항목에서만 표시를 조금 할게요. 공중보건학에서 진단은요, 보건 통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건 통계를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죠. 보건 통계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임상의학에서의 진단은 임상 실험을 통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5번이에요. 질병의 발생과 예방 대책인데요. 자, 1번 동그라미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우리 병인, 숙주, 환경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을게요. 병인, 숙주, 환경. 요 세 가지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발생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 질병이 발생하는 거고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충족하지 못하면 여건을 질병 발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에 병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뒤에 영양소 요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영양소 같은 경우는 과잉이 돼도 문제이고 결핍이 돼도 문제예요. 과거 6.25 전쟁 때 70년대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양이 결핍이 돼서 일어나는 질병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영양이 오히려 과잉됨으로써 발생되는 질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고요. 영양소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요인은 살아있는 그 미생물 병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괄호 안에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죠.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 그 다음 기생충 이런 거, 진균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요인은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물질, 그 다음에 농약, 매연, 알코올, 그 다음 강산, 강염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화학적 요인에 포함되고요. 물리적 요인은 방사능, 자외선, 압력, 그 다음 열, 중력 이런 것 등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유전적 요인 보면요. 네, 대머리, 당뇨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니은의 숙주로 넘어갈게요. 숙주. 자, 숙주는 뭐죠? 감수성이 있는 인간 숙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인데 감수성이 있다라는 건 질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인간 숙주를 의미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인종, 그 다음에 직업, 가족력, 건강 상태, 면역 상태 등등의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쓰여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디귿은 환경이에요. 환경은 가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나와 있던 병인과 숙주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들에는 생물학적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환경, 물리적 환경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를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질병 발생 모형입니다. 생태학적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물의학적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개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조금 보충을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생태학적 모형을 보시면은 질병 발생의 3요소인 병인, 숙주, 환경 요 내용이 질병 발생의 그 요소다. 이렇게 본 거. 저희가 방금 한 거 요 3개 때문이다. 요 내용이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이 생태학적 모형은 그 감염성 질환, 감염돼 가지고 발병하게 되는 그런 감염성 질환의 발생 기전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해요. 근데 현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이 과잉됨으로써 그리고 현대인들 보시면 뭐 운동도 부족하고 항상 뭐 앉아 있거나 이렇게 활동량이 부족하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생태학적 모형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감염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는 좋다. 그런데 만성 퇴행성 질환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생물의학적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뒤에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까지 밑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정신, 신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밑줄 그어 놓으신 데다가 이렇게 좀 밖으로 빼가지고 한번 써두세요. 그거 뭐라고 한다? 정신, 신체, 이원론.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인체를 기계적 구조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역시 밑줄 긋겠습니다. 질병은 특정 세균이나 화학물질 등 단일한 원인 때문이다. 그 부분 역시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이게 바로 특정 병인론이죠. 예. 두 번째 밑줄 그어 놓으신 거에다가는 역시 꼬리를 빼서 왼쪽에 여백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쪽에다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병인론. 이 특정 병인론의 입장에서 연구했던 학자들은 코흐하고 파스테르 이런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체를 단순하게 기계적인 어떤 그 기계적 구조로 이해를 했고 질병에 걸리는 것은 단일한 원인 때문이야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물의학적 모형은요 치료 중심적인 입장이에요. 자, 하나 더 쓸게요. 치료 중심적인 입장. 그 원인이 되는 단일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없애주면 제거해서 없애주면 치료 끝 하는 치료 중심적인 입장이다. 자, 요것도 써드릴까요? 코흐와 파스테르가 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사회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과 집단의 행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걸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은 지금 방금 생물의학적 모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생태학적 모형. 생태학적 첫 번째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태학적 모형이 그 질병을 일으키는 데는 병인, 숙주, 환경 요 3가지가 중요하다. 요것들 때문에 병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원체, 병인 대신에요. 이 개인의 행태 요인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 아래 여백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쓸게요. 하나 화살표 이렇게 빼가지고 생태학적 모형에서
뭐 대신에? 병인 대신에 개인 행태 요인. 간단하게 쓰죠. 개인 행태 요인. 개인의 행태 요인이란 거는 그냥 그 사람의 생활 습관, 그 사람 삶 자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으로 대체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생태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하되 거기서 병인 대신에 개인 행태 요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 행태 요인, 그 사람의 식습관, 생활습관, 그 사람의 삶 자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해요.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하는 데 적합.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감염성 질환을 설명하긴 좋지만 만성 퇴행성 질환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얘는 바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필기를 하나 해두시면 되겠고 고로 뭐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건강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도 하나 써드릴게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 중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되셨죠? 네, 알아두기가 상당히 양이 적은 것 같았는데 이 질병 발생 모형도 가끔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2번 동그라미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 회차가 나와 있는데 요렇게 4번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등등등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별표를 하나 했고요.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리벨과 클락 교수의 질병 자연사에 따른 5단계 예방 조치입니다. 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로 보시면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본 게 맨 왼쪽 항목이고요. 중간 항목은 질병의 과정, 질병의 자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예방 대책이에요. 요거를 따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표를 머릿속에 딱 사진 찍듯 넣어두시는 게 훨씬 암기하시기 편합니다. 자, 1차 예방과 2차 예방은요. 질병의 그 자연사 과정, 발생 과정, 혹은 질병도 생겨나서 이렇게 막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이제 자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단계가 두 개씩 들어있다가 3차 예방에만 1개 들어있어요. 둘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차 예방 보시면 1단계와 2단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비병원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 문제가 1단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 비병원성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1차 예방에 관련된 거구나. 제일 첫 번째 단계구나 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정도예요. 자, 그렇고 예방대책을 보면은요. 적극적인 예방이에요. 적극적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는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데도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주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건강 증진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괄호한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1차 예방 중 2단계를 보시면요. 초기 병원성기입니다. 초기 병원성기. 자, 소극적 예방이고요. 소극적 동그라미 해두시고 괄호 안을 보시면 특수 예방이라든가 대표적인 게 예방 접종이에요.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역시 어때요? 아프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병에 걸리기 전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예방에 들어갑니다. 소극적 예방이에요. 예방접종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숙주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차 예방 보시면은 3단계와 4단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라고 해요. 불연성 감염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네, 불연성 감염기 밑에다가 괄호 쳐두시고 잠복기라고 써두세요.
요게 조금 더 익숙하시죠? 그 표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때 예방 대책은요. 중증화의 예방이에요. 이미 병에는 걸린 거예요. 그렇죠?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중증화 예방이다. 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고 집단 검진한다. 전체를 밑줄을 쫙 쳐주세요. 조기예요. 조기. 빨리 발견하면은 빨리 치료되고 더 간단하게, 덜 아프게, 돈도 덜 들게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예방 중 4단계는 발현성 질환기입니다. 이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때예요. 자, 조기 치료해야 돼요. 조기 치료. 조기 치료.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악화 방지 뒤에. 자, 악화 방지 밑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악화되는 걸 방지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장애 방지. 자, 조기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조기 치료 헷갈리면은 안 되니까 조기 치료 동그라미 친 거는 지워주시고 왜냐하면 조기 치료가 더 중요한 거는 3단계거든요. 그래서 4단계는 조기 치료를 하되 그 동그라미 취소해요. 악화 방지와 장애를 방지하는 거다. 자, 요때가 질병의 임상적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예방 마지막인데요. 5단계 병이 이제 다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죠. 회복기예요. 무능력의 예방. 도대체 그게 뭐냐? 재활, 사회생활 복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자, 재활, 사회생활 복귀에다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그 뒤에다가도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를 전체를 잘 체크 찍어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도 한번 볼게요. 자, 위와 같이 질병을 예방하고 거기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활하는 현대적 개념의 예방 대책의 포괄 보건 의료이다. 자,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포괄 보건 의료에다가 박스 하나 쳐놓으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강을 포함하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3번 동그라미로 넘어갈게요. 자, 질병의 예방 대책이 나와 있어요. 39, 37, 6, 5 때 출제된 바가 있고요. 자, 1차 예방 나왔네요. 기억의 1차 예방 땡땡 뒤에 밑줄 긋겠습니다. 예방 접종. 끊어서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이거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거 소극적인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끊어서 하시고 뒤에 환경위생부터는 쭉 이어서 해주세요. 환경위생관리, 생활개선, 보건교육, 모자보건사업 등까지 밑줄. 자, 이거는 질병이 발생한 후에 하는 거다, 전에 하는 거다. 예,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하는 예방이 1차 예방입니다. 자, 니은 2차 예방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다 안 치고요. 조기 건강 검진, 뭐 진단이라고 나왔죠? 조기 건강 진단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 중간쯤 약간 뒤에 조기 치료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 줄 진행 감소 밑줄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요. 후유증의 방지 이런 것들 나오면 2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3차 예방은요. 재활 아까 밑줄 그으셨죠? 재활 밑줄 쳐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회생활 복귀에다가 밑줄. 자, 다음은 괄호 6번이에요.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보건의료인데요.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 예.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잘 구분해 놓으셔서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막 이게 뒤섞여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나올 때는 더욱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차 보건의료는요. 그 위에다가 하나 써볼까요? 1차 옆에다 쓰셔도 돼요. 1차 보건의료 1번 옆에다가 쳐놓으세요. 1978년 알마타 선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1978년 알마타 선언.
요거 하나 써두시면 돼요. 알마타 선언. 자, 이 알마타 선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1978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2000년까지는 인류 모두가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뭐 인종이 어떻든 간에 인류 모두가 건강을 누리게 하자. 예, 그것이 목표였어요. 이 알마타 선언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2000년이 훨씬 훌쩍 넘어버렸는데 사실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걸 목표로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땡땡 뒤에 영양개선 사업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뒤에 일상적 치료 사업을 의미합니다. 1차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면서 일상적인 치료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특별한 뭐 장치라든가 특별한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 의료를 의미합니다. 자, 그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제가 기본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기본이 먼저니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다. 예, 필수적 보건의료. 요게 이제 1차 보건의료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 2차 보건의료는요. 땡땡 뒤에 역시 응급처치를 요하는 질병이라든가 급성질환의 관리사업, 입원 환자 관리사업 등 해가지고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등 뒤에다가 하나 써두세요. 요렇게 하나 빼놓으시고 뭐가 있냐면요. 건강검진, 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래도 외우는데 괜찮은 게 뭐냐면요. 건강검진, 조기진단, 조기치료 2차 예방에 나왔던 거잖아요. 얘도 역시 2차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요런 것들.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역사회에서 그 주민들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보건의료라고 얘기했는데 이 2차 보건의료 같은 것들은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어떤 전문병원의 활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종합병원 등 전문적인 활동 요구. 전문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 1차 보건의료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 것들 잘 집어내시고요. 3번 동그라미에 3차 보건의료입니다.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재활을 요하는 환자, 노인의 간호 등 밑줄 쳐놓으시고요. 예, 포인트는 뭐다? 재활이에요. 예, 3차 예방하고 역시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겠고 괄호 7번에 국제건강증진회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건강증진 회의가 42회 때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동그라미에서 9번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정리가 쭉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올 법한 거는 제1차 오타와에서 발표된 오타와 환장 이런 거 정도거든요. 그래도 꼭 얘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이제 뭐 어디서는 뭐를 좀 했는지 그게 이렇게 매치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봐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그렇다고 막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 위주로. 그래서 무슨 내용 나와 있으면 아 얘는 뭐 어디서 했던 거지 정도로. 네, 참 힘들죠. 기본적인 게 이제 1차 오타와인데요. 캐나다 오타와를 의미하는 거고요. 1986년 11월에 제일 먼저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오타와 헌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오타와 헌장.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요. 오타와 헌장에서 이렇게 제시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있는 것들 밑줄 하나 칠게요. 건강 증진의 3대 원칙, 그 다음에 5대 활동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타와 헌장에 제시되어 있었죠.
이게 왜 파란색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요 처음 열린 이 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갖는 의미는요. 세계 공중보건 역사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다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고요. 참고로 건강 증진 3대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자, advocate예요. 옹호하다, 뭐 주장하다 이런 거잖아요. 옹호하고 주창하라. 그리고 enable 해가지고 역량을 강화해라. 건강증진 3대 원칙이. 그 다음에 mediate 해가지고 조정하거나 중재하라. 이런 내용들이고 5대 활동 요소를 보시면 첫 번째가 건강에 이로운 공공정책을 수립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원적인 환경을 창출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역사회 활동들을 강화해라. 그 다음 네 번째가 개인의 수기를 개발해라. 예, 이 수기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술, 스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에 건강 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나 활동 요소들을 제시한 게 오타와 헌장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9번 동그라미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8번 괄호 보시면은 국민건강증진계획입니다. 자, 헬스 플랜 2030이에요. 혹시 작년부터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으면 작년에는 아마 내용이 헬스 플랜 2020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21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요게 이제 10년 단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HP 203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국민건강증진계획은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어떤 그 중장기적인 10년이나 되니까 상당히 길잖아요. 중장기적인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인 계획이에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단위로 약간씩 이렇게 보완을 하게 된다라는 거 들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1번과 2번 정의하고 개념도 1번 정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는 2번 개념도를 한번 볼게요.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상당히 글씨가 조금해서 보기 힘드실 수 있는데 비전, 목표, 그 다음에 중점 과제가 있죠. 자, 목표하고 중점 과제.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목표라고 하고 목적이라고 쓰네요. 목표하고 중점 과제. 예. 그 밑에 거는 저 안 쓸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금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요 표에서는 목표와 중점 과제를 좀 봐주시면 된다. 그렇다면 비전은 도대체 뭐냐? 이제 처음부터 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가 비전이에요. 모든 사람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목표 보시면은 목표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그 부분에 밑줄을 쫙. 건강 수명이 뭡니까? 네. 왼쪽 알아두게 나와 있어요. 자, 그거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건강수명 해가지고 건강수명에다 박스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땡땡 뒤에 이란 뒤에 밑줄 칠게요.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장수를 하시는데 상당 기간을 뭐 지병이라든가 이런 여러한 것들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노년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 말고 오래 살자. 그리고 아프지 않은 그런 건강 수명의 기간을 늘리자라는 거거든요. 자, 기간까지 밑줄 치셨죠? 그 다음 줄에 HP 2030에서 제시하는 건강 수명은요. 73.3세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70대들이나 뭐 이렇게 60대 후반쯤 드시면 아프신 데가 많으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목표가 우리 73.3세까지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목표예요. 밑줄 하시죠. 그 다음에 건강 형평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 형평성에다가도 역시 박스를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 끝에서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칠게요. 모든 사람이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기회를 갖는 것까지 밑줄. 예. 누구는 아프지만 똑같이 아파요. 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똑같은 사람일 수는 없죠. 똑같은 사람, 이 조건의 사람, 조건도 아니, 그러니까 연령이라든가 뭐 성별이 같다고 치자고요. 근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온갖 모든 치료를 다 받고 좋다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같은 병이지만 더 많은 후유증을 겪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점 과제에서는요. 우리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용어들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몇 항목으로 나와 있죠? 6항목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것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맨 왼쪽에 있는 건강생활 실천 있죠? 그것만 이렇게 좀 동그라미 칠게요. 그거를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건강생활 실천 해가지고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그 5개가 바로 기본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그 표는 개념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박스 3번 공중보건학의 발달사예요. 공중보건학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는 무작정 암기하시려고 하면 힘들고 이렇게 흐름을 잘 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일단 시기가 어떻게 나뉘냐면 고대, 중세, 근세, 그 다음 근대, 현대 이렇게 5파트로 나뉘거든요. 5개로 나뉜다라는 게 먼저예요. 고대, 중세까지는 괜찮은데 근세, 근대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세가 먼저였나, 근대가 먼저였나. 세대예요, 세대. 그래서 근세가 먼저고 근대, 그 다음 현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특징을 잡아서 기억하시면서 그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 그 사람의 업적 이렇게 매치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에서는요. 고대 인도의 베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만 표시를 할게요. 그리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 옆에 히포크라테스 밑줄. 네, 히포크라테스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장기설을 주장하셨어요. 그 바로 아랫줄에 장기설 밑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사액체설 있거든요. 거기도 밑줄. 요게 관련된 내용이 3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장기설 그럼 뭐냐면요. 괄호 안에 설명이 돼 있죠. 나쁜 공기로 인해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거다. 즉, 뭐냐 이거는 오염된 공기라든가 오염된 물, 즉 환경이 나쁘면 병 걸려 하는 게 장기설이에요. 주위 환경이 나쁜 주위 환경들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거란다. 이게 장기설이고요. 사액체설은 인체는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사액체설 혹은 요 액체설을 바꿔서 사체액설 해도 같은 거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에 로마 시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저는 4번 동그라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무라비 대왕의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죠. 거기 밑줄. 네. 요거 이집트예요. 밑줄 치신 데다가 함무라비 대왕의 법전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이집트라고 써두십시다. 이집트. 맨날 함무라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집트. 그리고 끊어서요.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의료제도, 의사의 지위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법전인데 의료제도라든가 의사는 이러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2번은 중세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서 패스트, 천연두, 디프테리아, 홍역, 한센병 등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이 중세는 종교에 의해서 뭐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런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암흑기. 자, 밑줄 치셨죠? 암흑기 그 옆에 암흑기도 우리 하나 밑줄 칠까요? 암흑기 밑줄 쳐놓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말이 나온 김에. 왜냐하면 얘가 이제 별명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서 고대. 자, 뭐라고 돼 있죠? 환경위생시대. 예, 장기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다 밑줄, 그 다음 중세. 어두운 시기였어. 왜냐? 심지어는 질병에 걸려도 이게 어떤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에다가도 그 다음 현대에다가도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시고 뒤에 별명에다 밑줄 칠게요. 여명기, 요람기. 여명은 해 떠오르는 그때잖아요. 요람은 아기 때니까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밑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근대는 황립기 혹은 감염병 예방의 시대. 거기다가도 밑줄. 그 다음 한 장 넘겨서요. 현대에 이르르면은 뭐다? 발전기. 뭐 사회보건 및 사회보장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별명이 되는 혹은 간단한 내용의 정리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표시를 먼저 해놓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중세의 2번 동그라미 방역의사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그 옆에 빈민구제의사 동그라미. 그런 활동이 그래도 활발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 검역제도 나와 있죠. 자, 맨 뒷줄에요. 뒷부분 패스트로 인해 거기다가 밑줄 하나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검역법을 제정. 그 검역법에 따라서 검역소를 설치했어요. 자, 패스트로 인해 검역법을 제정하고 검역소를 설치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4세기 마르세이유. 마르세이유는 프랑스에 있죠. 14세기니까 1300년도예요. 자, 14세기 마르세유에 처음으로 검역소가 설치됐답니다. 자, 보건의학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한다? 암흑기라고 한다. 그 다음 괄호 3번이에요. 여명기, 요람기라고 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공중보건학이 체계를 갖춰가기 시작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라서 여명기, 요람기라고 하는 거고요. 1번부터 9번까지의 여러 학자라든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번 동그라미에 프라카스토르, 토로로 돼 있죠? 프라카스토로 박스에 놓으시고요.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질병의 병인이 되는 종이 있다고 주장. 눈에 뭔가 보이진 않지만 병의 원인이 되는 뭔가가 있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서 점차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화살표 뒤에 레벤훅이 있죠. 레벤훅에다가 박스 또 해주세요. 레벤훅. 자, 뒤에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최초로 발견에다가 밑줄.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그랜트는요. 보건통계를 도입했고요. 3번 동그라미부터 8번 동그라미까지가 특히 근세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특히 꼭 알아두셔야 될 거.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라마치니에다가 박스 하나 치겠습니다. 그 다음 땡땡 뒤에 밑줄 그을게요. 직업병에 관한 저서 출간 밑줄. 그 다음 끊어서요. 공중보건의 기초확립 밑줄. 자, 그 다음 4번 동그라미에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가 있었어요. 자, 국세조사에다가 밑줄 해두세요. 국세조사. 이 국세조사가 도대체 뭐야? 지금 현재 하는 인구 센서스. 그거 조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사, 인구 센서스. 그게 국세조사예요. 자, 이거는요. 그 독립국가가 행정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인적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 구성, 그 다음 취업 상황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총 숫자를 조사하게 되는 것을 국세조사라고 합니다. 이 세계 최초의 국세조사는요. 스웨덴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꼭 전쟁 같죠? 실시됐어요. 스웨덴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 포트도 박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는요, 굴뚝 청소부한테서 이 음낭암이 자주 생겼는데, 그게, 굴뚝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네? 해가지고, 최초의 직업병을 발견하게 되죠. 자, 최초의 직업병인 음낭암을 발견에다가 밑줄. 우리 굴뚝 청소부는 물결할까요? 굴뚝청소부에다가는 포트 박스 쳐놓으시고 굴뚝청소부 물결 최초의 직업병인 음낭암 발견. 그 다음에 제너는 많이 아시죠? 종두법, 천연두 접종법.
제너와 박스, 그 다음에 천연두 접종법 밑줄. 그 다음 7번에 프랭크 박스에 놓으시고요. 땡땡 뒤에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인 전의사 경찰 체계 출간. 공중보건학 저서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제목에서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밑줄을 쫙 쳐주시고 그 다음 8번 동그라미에 체드윅 땡땡 뒤에다가 밑줄 칠게요. 열병 보고서. 자, 열병 보고서 피버 리포트예요.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뺀 다음에 뭐라고 써두시냐면은 공중보건법 제정의 계기예요. 공중보건법. 제정의 계기. 자, 이렇게 하나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동그라미에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영국이에요. 영국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땡땡 뒤에 보건행정의 기틀 마련에다가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괄호에 근대예요. 황립기 혹은 감염병 예방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개인위생이 막 대두돼요. 세균이 발견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위생을 좀 철저히 해야지 질병에 안 걸리겠구나. 예, 개인위생이 대두되고 예방의학이 강조되는 때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밑에 밑줄 긋겠습니다. 예방사상을 확립한 시기. 자, 1번 동그라미에 존 스노우 밑줄 하나 해놓으시고요. 땡땡 뒤에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 보고서 밑줄. 이 역학조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콜레라가 역학적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전파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까지 밑줄 치셨죠? 그 뒤에 장기서를 뒤집고 감염병 감염서를 입증, 밑줄. 자, 38회 때 출제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뒤 여백에다가 근대 역학의 시조라고 써주세요. 근대 역학의 시조. 누구다? 존 스노우.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파스텔로 나왔습니다. 파스텔로 밑줄 쳐두시고 땡땡 뒤에 미생물 병인설 밑줄. 그리고요, 맨 뒤에 근대의학의 창시자라고 써놓으세요. 질병이 자연 발생한다라는 걸 부인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라스본. 자, 땡땡 뒤에요. 최초로 방문간호 사업 실시. 밑줄.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늘날 보건소 제도의 효시에다가도 밑줄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동그라미 페텐코퍼. 땡땡 뒤에요. 위생학교실 창립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 아랫줄에 빈 여백 있죠. 환경위생학 실시 라고 써두시고요. 5번 동그라미 코흐. 코흐는요. 예, 아까 파스텔로랑 같이 나오신 분이죠. 자, 땡땡 뒤에요. 탄저균 밑줄. 그 다음 중간에 결핵균 밑줄. 맨 마지막 부분에요. 콜레라균 밑줄. 이런 것들을 다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각종 소독법을 창안하신 분이 코흐입니다. 그 다음 6번 동그라미 비스마르크는요. 땡땡 뒤에요. 파란색 글씨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 밑줄. 그리고 끊어서 그 뒤에 근로자 질병보호법 제정 밑줄. 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기 전에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 서양은 대단하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지사경이 종두법. 네. 제가 아까 종두법을 먼저 얘기했죠. 천연두 접종법이고요. 제너는 종두법 실시했고요. 요것도 출제된 바가 있죠. 그리고 디바인이 탄저균을 발견했다라는 거. 탄저균 실체를 밝힌 거예요. 실체를 밝힌 거. 발견은 디바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결핵균과 콜레라균은 코흐가 발견한 거고 디바인이 먼저 탄저균을 발견해가지고 그 실체를 밝힌 게 이제 코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코흐랑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5번에 현대로 넘어왔어요. 발전기 혹은 사회보건 및 사회보장의 시대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서 19세기 말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줄에 사회보건학이 대두에다가 밑줄. 2번에서는 화살표 뒤에 파란 글씨 있죠? 거기에다 표시할게요. 1919년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1919년에요.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보건부를 설치 밑줄. 네, 대단하죠?
공중보건법도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 보건부도 설치가 된 곳이 영국입니다. 3번 동그라미 1935년 미국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1935년 미국. 자, 그 뒤에 사회보장법 제정. 사회보장법 제정. 요거는 단독법으로서 사회보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법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파란 글씨 밑줄 칠게요.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 밑줄. 자, 4번 동그라미에서는요. 세 번째 줄이죠. 맨 뒷부분 파란 글씨만 밑줄 긋겠습니다. 1948년 4월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족했어요. 밑줄. 네, 뭐 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도까지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5번 동그라미 1971년 람사협약. 네,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1971년 람사협약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습지 보전에 관한 협약. 밑줄 쳐놓으시고 습지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최초의 국제적인 정부 간 협약이다. 밑줄. 그 다음 6번. 1972년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밑줄. 여기서는요.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스톡홀름까지 밑줄 쫙. 지구는 한 개밖에 없어. 막 이런 거죠.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연도하고 그 회의명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해서 어디서 열렸다? 스톡홀름에서 열렸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파란 글씨부터 밑줄 치시면 돼요.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연합 환경계획 UNEP이라고 하거든요. 이라는 국제기구 설립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입니다. 1978년 알마타 선언. 알마타 선언. 알마타 선언.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단순한 1차 진료에서 1차 보건의료 채택.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예방의학 중심 밑줄. 자, 200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건강.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8번 동그라미. 처음부터 밑줄 칠게요.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한 회의예요. 거기다 밑줄. 자, 이거 여기서 발표한 걸 리우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파란 글씨예요. 리우 선언 밑줄. 자,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8번에다가 요렇게 해서 빼가지고 그 밑에 여백이 많잖아요.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을 맺었어요.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 자, 말 그대로예요. 지구가 막 지금 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도록 국가 간의 협약을 맺은 거죠.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어디서 열렸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왼쪽 날개에 알아두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버거에다가 박스를 해놓으세요. 골드버거. 자, 그 다음 밑줄 칠게요. 펠라그라가 감염병이 아닌 영양소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골드버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왜 하냐면요. 제가 그 학자에 따른 또 업적 내용, 뭐 성과, 가 이렇게 매치되어 있는데 잘못 연결한 것은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버거 알아두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오늘은 상당히 긴 시간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예, 챕터 1이 이렇게 끝났고요. 이 부분이 한두 번 보신다고 해서 이렇게 딱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상당히 사람 이름도 많고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보셔가지고 네.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서 오래 가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오늘 1강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